음향 시스템 설계 49번째 시간 주파수 계열 아웃보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계열 아웃보드는 주파수 계열이라고 하는 게 음색을 조율하는 겁니다. 음색 중에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퀄라이저는 말 그대로 등화기라고 하는 것이고, 등화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파수를 균일하게 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주파수를 균일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원했던 주파수 응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플랫한 모양을 원했어요. 근데 어떤 장비를 통했더니 주파수가 이런 모양이 되어요. 그러면 등하기에서 플러스 어떤 신호를 만들어요?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원했던 이런 신호를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균등하게, 주파수를 일정하게 한 걸 다시 어떤 장비 왜곡을 다시 재왜곡을 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균일하게 하는 장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장비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요거는 장호준 선생님이 쓴 음향 시스템 핸드북에 있는 그림을 좀 차용해 왔습니다. 뭐 그리기는 제가 다시 그렸는데, 원래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는 장호준 선생님 것이다 라는 건 알고 계시고요. 일단 A1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A1이라고 하는 육각 신호가 있어요. 육각 신호가 어떤 B라고 하는 어떤 장비 또는 케이블 이런 걸 통과했더니 사각형의 A2라고 하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A2는 A1과는 완전히 다르죠. 여기 지금 이렇게 변한 것처럼 A2는 B 필터를 통과한 어떤 소리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원래 원했던 A1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A1처럼 만들기 위해서 C라고 하는 필터, C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C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을 해서 다시 그 사각형, A2인 사각형을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A3를 만들어요. C는 뭐예요? C는 A2를 A3로 만들기 위해 하는 작업.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퀄라이저. 요게 뭐다? 이퀄라이저다 라는 거예요. 이퀄라이저. 그리고 A3는 어떤 소리예요? A1이라고 하는 원음에 근접한 소리가 되어집니다. 이퀄라이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출력 소리 A3가 입력 소리 A1의 소리색이 되도록 보정하는 장비 기기 또는 작업,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퀄라이저는 소리를 원래 왜곡하거나 소리를 이쁘게 만들거나 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뭐다? 원래 소리대로 만들어주는 장비예요. 원래 소리대로. 근데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무엇을 해요? 그 다음에 음색을 조절해 버립니다. 음색을 조절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음색을 조절한다. 음색을 조절한다는 건 A1이라고 하는 신호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A1이라고 하는 신호를 A2로 바뀌어 있는데 A3로 다시 바꿀 수 있다면 A1이라고 하는 신호를 필터를 통해서 뭐 다른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되죠.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음색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퀄라이저가 처음에는 주파수를 균등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비였는데, 이후에는 무엇을 한다? 음색을 조절하기 위한, 주파수를 변형해서 음색을 다르게 만들 때 사용을 한다. 물론 다르게 만든다고 해서 남자 목소리를 여자 목소리로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남자 목소리를 더 윤곽을 명확하게, 더 잘 들리게,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여자 목소리를 더 상쾌하게, 어떤 악기의 음색을 더 명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졌다. 넘어가 보죠.
이퀄라이저의 종류에 필터 종류가 있어요. 이퀄라이저에 사용되는 필터 종류가 있는데 필터 종류는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가 있고요. 그리고 쉘빙 필터가 있고 피킹 필터가 있고 노치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노치 필터. 이게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봐보죠. 필터, 이퀄라이저의 필터 종류에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를 봅니다. 필터의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를 보는데 하이패스 필터는 하이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높은 음을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뭘 깎아요? 저음을 깎아버리죠. 로우컷, 로우컷을 합니다. 로우컷을 해요. 그래서 저음을 깎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 있고요. 로우패스 필터는 거꾸로 로우를 통과시켜요. 저음을 통과시키니까 뭘 해요? 하이컷을 하죠. 하이컷. 하이컷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날려버리죠. 로우컷이 요 부분을 날리는 것처럼. 로우컷 필터의 모양이 뭐 옥타브당 18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지고 이 로우 패스 필터를 쓰는 경우 또는 하이 패스 필터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쉘빙 EQ가 있어요. 쉘빙. 우리가 파라메트릭 EQ에 파라메트릭 EQ라고 하죠. 파라메트릭 EQ 나옵니다. EQ라고 하는데 여기에 파라메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파라메터를 변형하는 건데 이 파라메터의 쉘빙 그 파라메터는 세 가지죠. Q, 레벨, 프리퀀시, 주파수 이 세 가지를 변형을 시키는데 이 세 가지를 변형시키는 거에 사용되는 EQ 중에 하나가 쉘빙 EQ입니다. 쉘빙은 저음과 고음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음과 고음에. 쉘빙 EQ라고 하고 요거는 저음과 고음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저음 부분, 고음 부분에 컷을 하거나 부스트를 하는 컷을 해서 낮추거나 부스트 시키거나 하는데 사용하는 게 쉘빙 EQ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요거과 다른 게 핑킹 EQ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킹 EQ는 중음에 사용됩니다. 중음에 사용되는데 여기 중음에 사용되는 세 가지 아까 파라미터에 대한 게 있죠. 일단은 주파수폭이 12분의 1 옥타브일 때는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좁고요. 1옥타브일 땐 넓어졌죠. 3옥타브일 때는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리고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해요. 주파수가 왔다 갔다 하고 볼륨이 또 있죠. 볼륨 크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위아래로. 볼륨이 위아래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볼륨 레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파라메트릭 EQ에 저음과 고음은 무슨 EQ로 돼 있어요? 쉘빙 EQ로, 중음은 피킹 EQ로 돼 있어요. 우리가 파라메트릭 EQ 보면 로우가 있고요. 로우, 미드 로우, 미드 하이, 하이가 있어요. 하이. 이렇게 해서 4밴드가 되죠. 하나, 둘, 셋, 4개의 밴드가 되고 있고요. 4개 밴드 중에 여기는 로우 영역, 여기는 어디에요? 미드 영역, 여기는 하이 영역이 되죠. 하이 영역이 되고 미드 영역이 무슨 영역이 돼요? 보이스 영역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이스가 저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고음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영역에서 작업이 되고요. 이 미드 영역을 컨트롤 잘해야 음색이 좋아지죠. 그래서 피킹 EQ를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목소리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물론 로우나 하이가 보이스를 컨트롤 하는데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노치 필터 한번 갑니다. 노치 필터. 노치 필터는 하울링 방지용이에요. 하울링 방지. 특정 주파수에 이렇게 하울링이 픽 뜨면 노치 필터로 굉장히 밴드가 좁게 해서 깊게 파버립니다. 지금은 여기는 마이너스 20dB까지 파고 있지만 심할 때는 마이너스 50dB, 마이너스 80dB 이렇게 깎는 노치 필터도 있습니다. 노치 필터를 쓴다는 건 무엇을 하기 위한 거다? 하울링 방지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필터의 종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퀄라이저를 용도상으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용도상으로 분류해 보면 파라메트릭 EQ와 그래픽 EQ가 있어요. 파라메트릭 EQ는 어디에 쓰여져요? 오디오, 오자가 났네요. 오디오 입력단, 믹서 입력단에 사용되고요. 스피커 개별 유닛 이퀄라이징에 써요. 요거는 어디에?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스피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그 3웨이, 2웨이, 3웨이 이런 걸 쓰면 유닛이 3개가 되죠. 3개가 이렇게 3개가 되는데 요 하나씩의 이퀄라이징 할 때 쓰는 게 무슨 EQ다? 파라메트릭 EQ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디오 믹서의 입력단의 파라메트릭 EQ가 4밴드짜리 파라메트릭 EQ가 있죠. 곱하겠으니까 헷갈리네. 4밴드 EQ가 있어요. EQ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픽 EQ는 어디에 써요? 그래픽 EQ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EQ는 룸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된다. 요거는 파라메트릭 EQ를 프로그래밍한 DSP에 있는 프로그래밍한 이퀄라이저의 모양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요?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우리가 이퀄라이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75Hz, 763Hz, 7.9Hz에 7.95kHz의 주파수를 지금 가변을 해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밴드폭 가변을 했고요. 지금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0이라고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두 개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요거랑 1번하고 5번 사용하지 않았고 2번이 어디에 주파수가 여기 3번이 763이 여기에요. 그리고 7.95가 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요거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이너스 13dB, 마이너스 13dB, 13.5dB 뺐고요. 여기는 플러스 12dB 올렸고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13.5dB를 낮춰놨어요. 모양을 낮춰서 파라메트릭 EQ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요 밑에 있는 거 보면 여기 0이라고 써 있어요. 0도. 요거는 뭐냐면 요 표는 위상을 얘기합니다. 위상.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작업한다는 건 이렇게 위상을 계속 뒤집는 행위예요. 보이죠? 시각적으로 위상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비를 사용하면 이퀄라이저를 쓰면 이런 그래픽 EQ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파라메트릭 EQ를 써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변한다? 위상이 변한다 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위상 일치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위상이 0도로 일치해야 음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럼 이퀄라이저 쓰면 음질이 다 엉망이 되는데 이퀄라이저 갖고 음색 조절해서 원래 음으로 만든다며요. 그럼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상치되지 않나요? 다른 얘기가 돼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측정을 할 때, 측정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요거 생각을 해보세요. 1채널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있고 2채널 가지고 측정하는 게 있어요. 1채널로 측정, 2채널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1채널은 어때 측정을 하고 2채널로는 어디에 측정을 할까요? 요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이 부분 살짝 지워 보겠습니다. 어느 신호는 왜 1채널로, 어느 신호는 2채널로 측정을 할까? 일단 측정하는 게 1채널로 측정을 하는 경우는 음향을 측정할 때 해요. 음향 듣는 소리. 2채널로 측정하는 경우는 전기 신호, 이거는 전압을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1채널로 측정하는 건 스펙트럼이고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파수 분포를 분석하는 걸 말해요. 주파수 분포.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펙트럼에 스펙트럼을 재는 경우도 있고요. 재는 경우도 있고, RTA라고 하는 리얼타임 아날라이저 하는 경우도 주파수 분포를 보는 것이죠. 2채널로 잴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전기 신호라고 하는 건 그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장비를 지나갑니다. 원래는 전기 신호는 쭉 일직선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측정을 하든 같은 값을 갖습니다. 같은 값을 가져요. 근데 어커스틱은 어때요? 측정하는 위치마다 다른 응답이 나옵니다. 1채널로 재는 음향과 2채널로 재는 전기 신호의 차이가 이거예요. 1채널로 재는 거는 측정하는 위치마다 다른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측정 마이크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 응답이 나온다. 근데 2채널로 재는 건 어떤 거예요? 전기 신호를 재요. 전기 신호의 어느 부분을 재던 같은 응답이 나옵니다. 같은 응답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어떤 A라고 하는 장비를 통과한 신호와 그냥 나온 신호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건 1채널, 이건 2채널에다가 놓고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차이를 확인을 합니다.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차이를 확인하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1번) 채널과 1번 채널과 2번 채널의 차이, 1채널과 2채널의 차이를 가지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요? A란 장비를 통과했을 때 임펄스, 지연시간, 지연시간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위상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 1번 채널과 2번 채널. 세 번째, 마그네튜드, 주파수 응답, 형상. 주파수 응답이 아니라 주파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맞죠. 주파수 형상. 마그네튜드를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호이던트, 네 번째가 호이던트, 주파수 차이. 네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음향이라고 하는 듣는 소리는 위상은 계속 변해요.
속도가 변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해석 변하고요. 주파수 차이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의미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뭘 알아야 돼요?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RTA를 봐야 되겠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엇에?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듣는 소리일 경우에. 신호일 때, 전기 신호일 때는 임펄스, 페이즈, 마그네튜드, 코이던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 되지만 음향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음향일 때는 어차피 듣는 소리가 플랫하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위상이 어떻게 뒤집어지던 바뀌던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위상을 일치하여야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위상이 맞아야 소리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개연성은 있죠. 위상이 일치되면 소리가 좋을 개연성은 있지만 위상이 맞아야 소리가 좋은 게 이꼴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채널로 측정하는 시스템과 투채널로 측정하는 시스템은 원래 재려고 했던 것이 달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죠. 튜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투채널 방식으로 재고 있고요. 전기 신호를 재는 방식으로 이런 지연 시간, 위상, 주파수, 코이던트 이런 것들을 재면서 위상이 맞아야 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위상이 맞으면 소리가 좋을 개연성은 높지만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는 무엇을 보고 확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소리는 측정 장비에서 좋게 나온다고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개연성은 있어요. 측정 장비에서 좋은 소리가, 좋은 응답, 좋은 주파수 특성이 나오면 좋은 소리가 낼 개연성은 많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특별히 공간에서 스피커를 틀어놨을 때 소리가 좋냐 나쁘냐는 투채널 방식으로 재는 게 아니라 원채널 방식으로 재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뭐 투채널 방식으로 잰다고 해서 틀렸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는 원채널 방식으로 재는 것을 더 추천을 해요. 그게 원래 스펙트럼을 재는 방식이고요. 스펙트럼을 재는 거고 그게 원래 주파수 응답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파수 응답은 또 시간을 짧게 해놓으면 누적 시간을 짧게 하면 저음부들이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공간에서 소밀파로 전달이 되는데 소리의 속도가 위상 변이만큼이나 심하게 흔들립니다. 전기 신호에서 위상 잰다고 하는데 이 위상이 무엇에 비해서 위상이 일치하는 걸 보는 거냐면 1채널에 비해서 2채널을 보는 거예요. 1채널에 비해서 2채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 신호도 그냥 한 채널만 본다고 하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소밀파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을 잰다고 하는 건 무엇을 재는 거다? 기준 신호에 대비해서 상대 신호를 재는 거다. 그리고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음향은 듣는 소리이기 때문에 RTA나 스펙트럼을 재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 갑자기 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 이것도 참고 삼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EQ라고 하는 건 오디오 입력단에 사용되고요. 오디오 입력단에 사용되고 스피커 개별 이퀄라이징에 쓰여지고 주파수 세 가지 파라미터 아까도 얘기했죠. 게인, Q, 가변 밴드폭, 밴드위스 표시되어 있고요. 센터 프리퀀시, 주파수, 레벨 이렇게 표시해서 차이를 낸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퀄라이저를 이렇게 주면 이퀄라이저 어떤 특정 값으로 이렇게 해서 변이를 해버리면 위상도 같이 이렇게 변이가 되어진다 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픽 EQ는 룸 이퀄라이징에 사용된다고 했어요. 룸 이퀄라이징.
룸 이퀄라이징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3분의 2 옥타브, 3분의 1 옥타브, 뭐 6분의 1 옥타브, EQ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3분의 2 옥타브는 이제 시장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6분의 1 옥타브가 한때 일부 제품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다 무엇을 쓴다? 3분의 1 옥타브 그래픽 EQ를 사용해요. 3분의 1 옥타브 그래픽 EQ인데 지금 요것이 3분의 1 옥타브 그래픽 EQ고요. 또 요걸 뭐라고도 해요? 31밴드 그래픽 EQ라고도 합니다. 왜 31밴드냐면 가청 주파수는 10 옥타브죠. 가청 주파수 20에서 20kHz는 10 옥타브예요. 10 옥타브. 10 옥타브고요. 10 옥타브인데 옥타브당 3개, 3분의 1이라니까 옥타브당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곱하기 3 하니까 30개의 볼륨이 달렸고 마지막 단에 하나가 플러스 돼서 31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밴드를 쓴다. 가청 주파수 10옥타브. 여기 있죠. 그래서 3분의 1 옥타브 그래픽 EQ는 옥타브당 3개의 게인으로 총 31개의 게인을 갖는다. 그래서 31밴드라고도 한다. 이 그래픽 EQ는 고정된 주파수와 고정된 Q 값을 가지고 개인 볼륨 조절만을 가지고 이퀄라이징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요거 가지고 시스템 전체의 음색을 맞추는 역할을 해요. 시스템 전체의 음색.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마이크부터 스피커까지 얘기하는데 보통은 믹서 입력부터 스피커까지 얘기를 하죠. 여기에 주파수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플러스 이퀄라이저 갖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결국 뭘 만들어?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색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룸 이퀄라이징 또는 룸 튜닝이라는 얘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룸 튜닝이라고 하는 건 이퀄라이징 뿐만 아니라 게인 스트럭처 또는 게인 스테이징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전반적인 게인이 아주 일정하게 잡아줘야 할 때 게인 스트럭처를 맞춰줘서 하는 것까지 했을 때 룸 튜닝이라고 한다. 게인 스트럭처는 입력 신호는 크고 출력 신호는 작고가 아니라 입력 신호가 100이면 출력 신호도 100까지 중간 계통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음량으로 맞춰주는 걸 게인 스트럭처 또는 게인 스테이징이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맞춰줘서 룸 튜닝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작업해줘서 튠을 해놓으면 좋은 소리가 납니다. 좋은 소리가 출력되고요. 좋은 소리가 출력되는데 이 스마트나 이지 뭐 이런 데서 주파수 응답이 좋다고 해서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어떤 것이 좋은 소리가 되냐면 결국 튜닝하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를 판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튜닝을 그래픽 EQ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픽 EQ와 스마트 또는 뭐 이지라 뭐 이런 걸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사람이 더 중요하고요. 사람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우드니스 커브라고 하는 커브에 의해서 저음부들을 얼만큼 더 이제 부스트 시켜서 튠을 해야 사람이 편안한 소리를 들리게 할 거냐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난해한 튠이 되어지는데 이런 튠은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일수록 잘 해낼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퀄라이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위상 얘기도 하고 측정하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뚝뚝 잘라서 그냥 필요한 얘기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막 해서 여러분들이 좀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 받는 만큼 저는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길어졌네요. 다음 주에는 크로스오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강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10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컴프레서나 다이나믹 계열이나 오늘 했던 주파수, 음색 계열이나 다음 주에는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하기도 뭐해서 계속 진행해서 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봐주시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안 사신 분은 책을 꼭 사서 보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뭐 항상 똑같은 잔소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서 스스로 공부한 것만 여러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걸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강의자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 강의의 의미는, 저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얘기들을 곱씹어 보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